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 아침의 전일책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여야는 정쟁 중입니다. 그것도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붙은 것이 아니라 작년 말 대선에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로 조직적 개입을 했다 안 했다는 문제로 벌이는 정쟁입니다. 그동안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교체되면서 외압 논란까지 벌어진 데다가 대선 불복이다 아니다 해서 민생 같은 건 전부 파묻혀버렸습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면 여야가 논의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작 시급한 건 숨이 간당간당하는 우리 경제인데 말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국정감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치권 대선 개입 논란으로 아직 정신이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또 검찰총장 청문회로 한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국정원 사건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의 여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양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1부에서는 새누리당 정가빈 의원을, 2부에서는 민주당 박봉계 의원을 연결합니다.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감기는 결코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3부에서 인하대 의대 김동현 교수를 연결해서 어린이 감기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뉴스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전우식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1가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 정치 앞에선 국민참여재판. 제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성향이 다른 두 신문이 안도연 시인 재판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향 군인에도 트위터 대선 개입을 한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 내용도 있고, 로또보다 세금 덧대는 벤처 스톡 옵션이 벤처 활성화를 막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삼성, 애플, 구글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경제룰을 바꾸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예, 국민참여재판. 이 문제를 오늘 좌우 대표하는 두 신문이 다루고 있는데 배심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번에 승부를 밀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배심원 판결이 그 법률의 한계를 넘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거기도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안도연 시인 지난해 12월 달에 한창 대선 국면이었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 이런 글을 올렸죠.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28일 오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8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가 당초는 이 국민참여재판 종료 즉시 선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지금 연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배심원과 재판부가 지금 맞서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예,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 이것이 이제 명백히 증거가 현출된 상태에서 아마 배심원이 무죄를 판결한 것 같은데 이 재판부가 결국 배심원 결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약간의 좀 배경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국민참여재판은 이 법관이 재판을 독점하면서 시민상식과 어긋난 판결이 종종 나오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08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벌써 한 6년 차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은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고 배제 사유가 특별히 없으면 이 재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김어준 주진우 씨 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지금 내리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배심원단이 너무 감성 편결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 사건 재판부 역시 이 배심원들은 전문 법률가가 아니다.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이 대륙법계에 과연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하는 배심 제도가 맞는지도 의문이고, 특히 공안부 사건은, 특히 정치적인 사건은 원래 배심 사건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이게 감성 재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에도 판결. 한때 흑인 사건이 이제 워낙 무죄가 많이 나오니까 예, 나중에 문제가 됐죠. 네. 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사건, 이건 훈련된 전문 법관들이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배심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부분이 부적절했다. 이런 관점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재판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부가 이제 선고를 유예한 거 오히려 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이 정치적 논란 이전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안정화가 덜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존 법 체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적용하는데 좀 적응하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판부도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그 이른바 남성강간 사건이 있었죠. 예. 지난 1월에 2심에서 이게 뒤집힙니다. 그래서 징역 6년이 선고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속에서 배심원 통보를 받은 국민의 출석률도 27.6%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이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사건,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 오늘 재보선 시작되죠? 네. 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6시부터. 그 투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오늘 저녁 10시 정도 드러나지 않겠나. 윤곽이 이제 그런 예상이고요. 예. 이번 재보선 투표는 경기 화성갑, 포항, 남, 울릉 2개 선거구에서 이제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뭐 당초에 이게 좀 규모가 커질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 선거법 관련한 재판이 쭉 그 판결이 늦어지면서 뭐 초미니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특히 이 경기 화성갑 아무래도 수도권에다가 그 친박에 그 상당히 그 무게감 있는 서청원 전 대표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인데 네. 이 개성공단 방문이 가장 눈에 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역시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단 시찰 그 일정이 지금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21명 그리고 보좌진, 취재진을 비롯해서 47명 정도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를 출발해서 개성공단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 탈북민 출신의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북측이 방북을 불허를 했죠.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하고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오늘 그 진행되는 재보선 투표 그와 관련한 지원을 이유로 해서 지금 불참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정훈 박사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담화를 내놓았는데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댓글 수사에서 시작해 대선 불복 논란으로 치달아온 여야 정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국감 현장은 그 설전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있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관심사항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해온 새누리당 정가변, 민주당 박은계 두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여야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가변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야당 입장에서 오늘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으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벌어졌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누리당 주장은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첫째, 조직적인 댓글은 없다. 둘째, 우리와 상관없는 전 정부의 일이다. 세 번째,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건데요. 어쨌든 공무원 조직이 선거 관련 댓글을 쓰는 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선거 때 이 공무원 조직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지금 우린 그동안 수많은 노력 끝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민주주의 이룩하는 가운데는 그 공무원들의 어떤 선거 중립에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후진국처럼 선거에 개입했다면 오늘 우리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죠. 사실 이건 보면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가 대선 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새누리당이 뭘 요구했습니까? LL 회의로 공개 요구했죠? 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하라. 사실 그때 그것만 했었으면 선거는 아주 쉽게 끝났다고 들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니까 대북 전담 심리 전담 팀에서 댓글을 달았다 이런 얘기인데 대북 심리 전담 팀이 활동하는 사람이 7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70명이 그동안에 지난 대선을 전 한 4개월 동안에 트위터 글 등 이 댓글을 올린 횟수가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2억 8,800만 건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지난번 1차 조사에서 1,760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제출했고 그 중에도 67건에 불과했습니다. 예. 불과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특별수사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윤 팀장을 비롯한 그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약 5만 5,600건 정도 되죠. 예. 그 5만 5,600건은 4개월 동안 심리 전담팀이 대북 활동, 심리 전담 활동을 한 내용 2억 8,800만 건에 비하면 불과 0.02%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5만 5,600건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면 약 한 1만 5천 건은 국정원 직원이 한 것이 아니라고 어제도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고요. 또 실제 또 이제 우리 당에서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 이게 근본적으로 너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게 지금 판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지금 국민들이 그래 판단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결국 이제 조직적인 댓글은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최동욱 총장 체제에서 윤석열 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현재 재판 중에 있고 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다가 수사팀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 외압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팀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현재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하니까 윤 팀장에게 그날 국정감사장에서 그 어떤 위압이 있었냐고 지적을 하니까 예. 내가 사실 누구라고 어떤 위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못했지요. 못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이 추가 기소를 비롯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래 자기 생각에는 빨리빨리 일을 진척해야 되는데 지검장이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이거는 위압이다. 이렇게 아마 분류되는 것 같아요. 예, 심정적으로 이제 그렇죠. 압박을 느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외압으로 보인다는데 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아시겠지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국정원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 또 하나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자. 이건데요. 야당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이런 담화를 왜 총리가 발표했을까요? 그 총리가 단지 발표했다 뿐이지.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와 청와대가 충분히 조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번에 총리가 발표한 담화한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보면 또 지금 야당은 온갖 지금 국정원 댓글에 대한 사과 등등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 와중에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맨날 국정원 댓글 이러니까 국정원이 있고 정치는 없고 또 국민도 없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와 조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실 야당이 몇 달째 지금 줄기차게 대통령의 사과를 이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대선을 불공정 선거로 규정을 하고 대통령 책임까지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총리 대독을 했는데요. 예. 대통령은 막상 그 시간에 야구장에 시구를 하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또 거의 모든 언론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미 국정원 댓글이나 또 국방부 역시 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멀지 않은 조사가 완결질 거라고 이제 수사팀이 다 결정이 났으니까 조만간에 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은 야당이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 아직도 지금 현재 지난번 수사팀에서 사실은 냉정한 수사라기보다는 다소 감정이 개입된 그런 수사 내용을 중간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실 선우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단지 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야당은 계속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야구장 가서 시구를 했다는 것은 좀 국민들 정서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있은 게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도 여러 분이 하셨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참 기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시구도 하러 가시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윤석열 전 팀장이 트위터에 5만여 건 글 썼다. 이 국정원 직원들이 글을 썼다 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면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공소장 변경이 된다면 또 그에 따라서 야당은 또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수사팀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600건에 대한 15,000건은
박사모 회원이 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지난번 수사팀이 분류한 내용 중에 잘못된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또 대응해 나가겠죠. 예. 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국회가 더 바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법안 이 처리들이 산적이 되어 있는데 대선 문제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 민주당 초선 의원은 그 내각 총사 때까지 지금 요구하고 나섰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마냥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서 이 여야 합의를 계속 미룰 것이냐. 이 차라리 이 시점에서 대타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대응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또 언론에 보면 뭐 당의 어떤 그 정치력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된 걸 보았는데 네, 1차적으로 우선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충분한 그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지.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보면 야당도 전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계속 이 대통령이 나와라. 정당 정치에서 계속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리 당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날 어떤 종래 정치 관행을 비춰서 이제 지금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치권에서 그래 가지고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할 때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문제는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치가 후진 정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최고 당원이죠. 거기다가 사실 이 새누리당이 지금 친박으로 똘똘 뭉치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뭐 다소 그런 점은 있죠. 저는 뭐 친박이다, 친이다, 별로 그런 물론 정 의원님은 그렇고요.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신임 검찰총장의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지명됐는데 이 당장 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가깝다. 그래서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진태 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난 때 대검 차장을 역임하고 또 서울고검장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는가 하면 또 그분의 이제 그동안의 검찰 경력을 보면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또 평상시에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웠고 또 지난번 금난 사태 때 무사히 잘 수습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서 훌륭한 분이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항상 인사청문회 때마다 야당은 항상 주장하는 그게 단골 매력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국정감사 법사위 쟁점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정가빈 의원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또 샤프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모바일 앱 예수로 보내주시면 프로그램 끝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쓴 책 자유직들 진실의 직들 중에 한 권을 골라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죠. 이 김 총장 아들 병역 문제가 도마위에 떠올랐더라고요. 2005년에 상급 판정 받았다가 4년 뒤에 그때 참 병역 멘탈하려고 많이 써먹었던 사고체 신념이라는 이 병명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던데 그래서 이걸 이제 어구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당이 엄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문제는 뭐 아들이 카투사라든가 공군기술병, 육군기술병 등 수차례 걸쳐서 지원을 했지만은 탈락하고 그 과정에서 받은 신체 검사에서 질병이 아마 발견된 것으로 그래 돼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면제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애초부터 만약에 군에 갈 의사가 없었다면 가투사다 공군기술병이나 육군기술병에 지원했을 일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상태에 의해서 아마
면제를 받은 건데 뭐 그런 부분에까지 간다면 또 그것도 사실 우리가 자식까지 부모라서 좀 그렇죠. 예, 어차피 뭐 여당은 엄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후보자들이 그 청문회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제 병역 문제, 또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이번에 역시 김진태 후보자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니까, 제가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야당은 그 PK 권력 집중을 주장을 합니다. 김기춘 실장 그리고 정홍원 총리 거기에다가 이번에 지명된 김진태 총장 등 이 중추 권력 기관을 PK가 독점을 해서 이 공안 정국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째는 그 후보자 사람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냐 우선 김진태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그 일을 해왔고요. 뭐 그분의 성격이 평상시에 뭐 김기춘 실장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그런 강직한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 검찰에서 봉직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예. 그런데 단지 이제 이 출신 지역이 뭐 같은 PK다 뭐 이런 얘기던데 능력을 보고 해야지 이제 뭐 지역을 보고 하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에 뭐 어떤 지역이 조그마한 지역을 놓고 하는 그거는 좀 뭐 이왕이면 골고루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제 그 적절하지 않을 때는 어쩔 방법이 없지요. 예, 그런데다가 5대 권력기관, 이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 분포가 영남 둘, 서울 둘, 대전 하나가 돼서 호남 홀도론이 또 나오거든요. 이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이 대선 전후로 해서 당평책을 말씀하시면서 지역 안배를 간접적이나마 말한 바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정권 초기입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 지금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안정을 못 찾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요 최근에 그 중에 검찰총장이라든가 감사원장이라든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사실 요 최근에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공석이 생겼거든요. 근데 생긴 이유들을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뭐 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빨리 이 안정을 찾는데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지역이다 어떤 누구였든 그걸 떠나서 능력 있고 국정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에 서먹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 정가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 악기와 목관 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사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예, 전원책이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난주에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8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서울과 이웃하다 자연을 품었다. 서울과 하나가 되는 부천 옥길지구. 힐링과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 9천여 세대 대규모 개발지구의 중심. 10월 첫 분양 LH 부천 옥길지구. 분양문의 1600 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 국정감사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정쟁에 파묻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여야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새누리당 정가변 의원을 연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아까 정가균 의원에게는 제가 야당 입장에서 물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박 의원님에게는 여당 입장에서 좀 물었으면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댓글 등으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을 벌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당 입장은 조직적인 댓글은 없었다. 예, 이런 겁니다. 아까 정 의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 점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가변 의원께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국정원장 그리고 그 밑으로는 3차장 그리고 심리전단 단장 그리고 4개의 팀장이 있었고요. 그 12개 파트장 이렇게 쭉 단일한 지시에 의해서 단일한 그 지휘 체계에 의해서 그리고 4년 동안 지속된 지시 강조 말씀이 있었고 모닝 브리핑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했던 그러한 경과를 보면 이것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선거 개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은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 정권과는 상관없는 전 정부 일 아니냐.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댓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강물에 한 바가지 물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는 것은 원래는 주요한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 물론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아시겠지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어치 돈을 썼느냐 1,000만 원어치 돈을 썼느냐 100만 원어치 돈을 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예. 선거의 공정성은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상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와 어느 정도의 그 문제가 있었냐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가 기소된 부분까지 합쳐놓고 보면 예전에 새누리당은 불과 73개의 게시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무려 트위터에 게시글이 또는 알티된 글이 55,689개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규모였고 특히 이 내용 중에는 국정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즉 국정원이 생산해서 국민 대중에게 유포하는 그러한 이슈 선점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55,000개 중에 아까 정 의원님은 10,000몇천 개는 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글 쓴 것은 그 몇백 건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리트윗한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건지 직접 예. 쓰지 않은 건지는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겠죠. 예,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그 트위터를 기본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예. 트위터를 하시는 사람이 직접 게시를 한 글이나 또는 남이 한 트위터 글을 RT하는 거나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우리 예. 우리 저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닌 우리 진행자께서 우리 뭐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트위터 글을 제가 RT를 하더라도 제가 약 10,000명 가까운 그 팔로워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그 제가 RT를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저희 팔로워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게시글이든 RT를 하든 그 효과는 동일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글 쓴 것이나 리트윗한 것이나 예, 똑같은 효과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그 전 수사팀장이 아까 말씀하신 네네. 그 공수처 변경 이걸 그 네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수사팀에서 배제가 되고 항명이다, 외압이다 이런 논란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외압 여부를 떠나서 이 수사팀장이 법규를 위반해서 국정원에 통보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것이라든지 결재 없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체포를 하려면 이제 통지를 먼저 해야 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은 지난번에 처음에 기소됐던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의 이제 후속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물론 사전 통지를 했으면은 좋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전 팀장의 얘기는 지난 6월부터 국정원 수사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 외압에 의해서 그것은 국정원과 법무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외압에 의해서 하기 어려운 수사를 정말 간신히 해왔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정원 직원들 이번에 데려간 3명의 팀장들에게 또는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지를 이행을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상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사하기 직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국정원 팀장인지 아닌지를 그 신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호소력 있는 얘기고요. 예. 세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적어도 실체 진실을 발견을 해야 되는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그러한 명분이 오히려 국정원 직원의 지금 얘기하는 그 어떤 뭐 이익과 관련된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 이번 수사를 한 데 있어서 내부의 뭐 전결 규정이니 뭐 또는 복고 사무 규칙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6월달에 국정원장과 그 차장들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그 당시는 내부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전적으로 윤석열 팀장이 전결 처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추가 기소는 왜 지검장이 이것은 기소를 하는데 동의를 받으라 또는 사전 뭐 무슨 결재를 받으라 보고를 해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것은 보고를 하면은 결재를 안 해줄 생각이었던 얘기냐라는 반문이 가능하거든요. 예. 따라서 지난번은 전결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결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어떻든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는 그 윤석열 전 수사팀장 혼자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단 외압으로 느껴야 외압이 될 테니까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서울고지검 국감에서는 윤석열 팀장은 이거 뭐 진실게임인데요. 예.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리 가서 15일날 밤에 가서 맥주를 한잔하면서 충분히 말씀도 미리 드렸고 또 지검장이 그러면 그 데려온 국정원 직원들 조속히 석방하는 조건으로 그 추가 기소를 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의원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국정원 도움 받지 않았다. 또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자. 이 둘인데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정권이든 지지난 정권이든 또 이번 정권에서도 뭐 이석기 사건이나 그 여러 사건들을 봤을 때 검찰의 기소 단계, 즉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단계에서 예. 사실상 그러한 그 수사 발표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것은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정부나 또는 뭐 정치권도 어느 정도 그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그러한 과거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정원장과 그 휘하 조직들에 의한 광범위한 선거 개입 또 서울경찰청장에 의한 수사의 은폐,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내용들이 발표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야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진실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또 예. 사과할 건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와 다르게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판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처음에는 하나는 예전의 사례는 그럼 뭐냐라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재판 결과에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력이 영향을 미쳐서 무죄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허심탄회하게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밀어버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예. 화끈하게 한번 인정을 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예,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굳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역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예. 뭐 앞으로도 저는 국정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는 그러한 일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불복이냐 불복이지 않느냐는 것은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할 몫이고요. 저희 민주당은 향후 선거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통치권자인 적어도 국가 원수이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선 불복이라는 그러한 새누리당이 원하는 그러한 프레임이 되려면 대통령 물러나십시오라든지 또는 선거를 다시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선 불복이지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 정권 또 지난 지지난 정권 그 옛날 정권에서도 대통령 사과하십시오라는 얘기는 항상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얼마든지 뭐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지난번 청계천 집회, 촛불 집회 때부터 박근혜 아웃이라 그런 팻말이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지금 그 시국 집회에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주말에 집회를 하고 촛불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주체가 있고요. 또 시국회의를 그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또 시국회의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그 시국회의 안에서도 시국회의가 통제하지 못하는 또 일부 그 집회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시국회의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박근혜 아웃 같은 그러한 팻말은 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제가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는 대중들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쫓아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인 박봉계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건 KT뿐.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뿐.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쭉쭉쭉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점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예, 출발 사심 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